안녕하십니까. 네,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계 이슈와 진실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유엔 기구들 네.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딱딱할 수도 있고 네.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네. 지난번에 봤지만 유엔은 좋은 면도 있고 또 지금까지 안 알려진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좀 뭐 변한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네. UNCRD, 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네. 지난 시간에 빠져갖고 네. 다시 넣어갖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의 인권이사회, 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네. 저런 기관들이 계속 우리나라에다 압력을 넣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유엔 그렇죠. 기구들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정부 부서가 UPR이라고 정례 인권 보고도 해야 되고 네. NAP 국가인권 정책도 세우고. 네네. 근데 UPR이라는 것은 보면 그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히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질문하게 돼 있어요. 네. 회원 가입국이. 네. 그러니까 후진국이 인권 후진국이 인권 선진국에다가 질문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참 이게 인권 선진국끼리 네. 모여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진국 선진국 해서 상관없이 서로 질문만 하면 답변하게 돼 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어쨌든 유엔에서 세 가지 부서 보이네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네, 유엔 인권이사회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뭐 쭉 살펴봤죠. 네네. 예. 근데 이 부서에서 유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부서에다 주면은 네. 이제 국가인권회랑 법무부에서 인권국에서 이제 이걸 받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그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여기서 했느냐? 네.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2001년도 태동할 때부터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태동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갖고 이제 네.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2조 3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보면 네. 인종 빨간색 이제 칠한 거 보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네. 또는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성적 지향. 예. 근데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한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이게 2000. 요게 이제 네네. 요게 2000 네. 저기 한 10년인가요? 네. 그때 세워졌는데 네.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네. 개정이 되고 법이 설립이 되고 법이 네. 제정이 될 때는 네. 뭔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나 또 다른 정부 관료들이 네. 이걸 그냥 집어넣은 거죠. 성적 지향이란 말이 지금같이 이렇게 민감하고 첨예해야 될 줄 몰랐고요. 네.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동성애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저 반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성적 지향은 네.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네. 뭐 차별 행위를 이렇게 그들에게 절대적인 차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거의 뭐 신성 불가침한 것처럼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인권 이상하게 예. 이쪽이 특히 많이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네, 딴 것보다. 오히려 네. 특권층화돼 있고 네. 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박해도 네. 안 했고 처벌도 안 했는데 네. 너무 심해요. 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꾸 이상한 행보를 가고 네. 있다. 그런 네. 흐름 속에서 유엔의 압력을 받고 네. 이제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영애 씨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태동할 때부터 그 설립 멤버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2001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지고 2003년도에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네. 사무총장이 그 이후로 됐는데 2003년도에 그 당시에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유해 사이트였던 동성애 사이트를 그냥 권고해서 다 풀어주게 했어요. 이분이요. 네. 그래서 원흉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요즘 얼마나 네. 그때와 지금 그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네. 핸드폰 앱으로 다 다운받아갖고 동성애 어플 깔아갖고 다 지금 동성애자들과 접촉하고 심각합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놓고도
더 많이 성적 지향,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네. 첫 번째 현장 답사한 것이 어디냐? 청와대에 간 거예요. 네네. 그 당시에 난민 심사가 부결된 자들, 그런 이집트 난민들이 불법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난민들이 무슨 불법 농성을 해요. 저기 심사가 부결됐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난민 심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억울하다. 뭐가 억울하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논리는 네. 떼법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난민들이 저렇게 감히 대한민국에 와서 농성하겠어요. 누가 봐줬겠어요. 뒤에서 시민단체들이 저 인권파리 시민단체들이 뒤에 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봐주고 농성까지 하고 나니까 얼씨구나 해서 연락을 가니까 국가인권위원장이 처음 현장 답사 간 게 저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난민주의를 인정해 주겠다. 우리가 봐주겠다. 절대 추방 안 되게 해주겠다. 이미 심사가 부결됐는데. 그럼요. 저 보세요. 인권위는 한국이 심각한 인종차별 존재한다고 유엔에까지 고자질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보시면은 네. 마약 검사 전과 조회하는 게 또 인권 침해라고 돼 있어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그거 나옵니다. 아무나 다 받아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네. 들어온 사람 난민 심사 했더라도 당연히 무슨 병이 있는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 마약 검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인권 침해나고 정가조회 그게 뭐가 인권 침해나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요 막 국민 여러분 막 네.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언제 그렇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나요? 유럽과 미국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어떻게 우리가 뭐 인종을 차별하고 그 뭐 처벌하고 테러하고 그랬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외국의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한국에다가 적용하는 이 사대주의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적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자. 네, 네. 굉장히 근데 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다른데. 당연하죠. 그렇죠. 이건 네. 상식인데 네. 외국에서 유행하는 사전은 무조건 다 옳다는 이 문화 사대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서 네. 굉장히 뭐 민족주의를 따지고 있어요. 네. 네. 저도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맹목적인 사대주의에 입각한 네. 거짓된 민족주의는 다 추방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영애 위원장은 네. 우리가 또 다뤄봤지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네. 올 초에 출범시켰어요. 네. 네. 거기에 25명의 위원 중에 소위 좌파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만 다 가져다 갖고 그 네. 반대하는 그 시민단체 대표는 한 사람도 거기 위원으로 위촉 안 했어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지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저들의 네. 인권 논리에는 우리는 혐오 세력이에요.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비난을 들었어요. 네. 그 NAP 회의에 가서 네. 아주 공개적으로 쫙 있는 데에서 모 시민단체 대표가 혐오 세력이 여기 와 있다고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갖고 네. 그리고 인권에도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저기 송경진 교사라고 네, 네. 전북 보안중에 선생님이 저 인권 옹호관들한테 강제 수사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 참 비참한 인생을 마치셨거든요. 네. 너무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갖고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인권이 막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까지 나오는 네. 거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황희석 국장이 인권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습니다. 그럼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쪽에 그 건사연 대표님이 뒤집어졌죠.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저들은 인권이 자기들만의 독점 네.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보편 인권이 어떻게 전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인권이란 보편 인권, 세계 인권 선언 정신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특정 소수는 절대로 언터처블, 네. 손도 못 대게 만들어요. 인권을 빙자해서 굉장히 권력을 많이 부리시네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그래서 귀족층, 인권 네. 특권층, 그러네요. 네. 인권 독재라는 말까지 네. 제가 쓰잖아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고요. 우리가 인권을 천부 인권을 부여받은 어느 한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저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념에 맞는 사람들만은 네. 특정 소수는 절대화 시켜놨어요. 네. 그건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서 네. 지난날에 처벌했던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과잉 보상을 해준 네, 건데요. 네, 이거 네. 우리나라 실정과 전혀 안 맞는데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사대주의. 네. 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외국 법은 무조건 다 가져오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 실정이랑 안 맞게. 예. 이게 말이 돼요? 저들은 말이 된다고 그러네요. 말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기가 막힌 네. 일이 벌어지고요.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여성인권, 기본권을 침해한다. 네, 저 이렇게 기본권이 낙태권. 낙태권. 마음대로 여성들이 자기결정권. 자기 결정, 예. 자기 뭐 성적 자기 네. 결정권도 있지만 네. 낙태 자기 결정권. 네. 아 정말 저 말은 잘 만들어내요. 네. 누가 오토노믹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대하고 비판을 했는데 네.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네. 근데 인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이상한 권고가 막 내려가니까 네. 저항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언론에도 네. 보도된 내용입니다. 네. 뭐 한동대 얘기죠. 그 한동대 얘기도 네. 나오고 또한 아래쪽에 보면 학생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선 학교 가서 핸드폰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나요? 뺏고 싶죠. 집에서 밤새도록 하는데 네. 잠도 안 자고 네. 학교에 가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까지도 핸드폰 다 준다? 그걸 인권 침해라고 말했어요. 핸드폰 주는 게 왜 인권이에요. 참나. 아니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걸 다 인권위에 갖다 놔요. 아니 근데 교육 현장에서는 심지어는 뭐 언론회사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그쵸. 상당히 제한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폐허로 갔는데 당연히 교사가 그쵸, 교사의 아이를- 교권도 있잖아요, 이게 그쵸? 그렇죠. 이건 뭐 말이 안 돼. 교권 침해가 되면 안 되고. 뭐 아무거나 인권이란 말 갖다 붙이면 인권이에요. 아, 그렇죠. 아이고, 예. 학습권도 있고, 그렇죠. 다른 네, 학생들 네, 방해해서도 안 네, 되고. 네. 아, 정말 저도 이제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더 나가서 뭐냐면 너무 재밌습니다. 보건소장에 예. 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또 차별이래요. 왜요?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국민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보건소장이 보건소라는 것이 좋지요. 세워진 게 네. 의료 낙후 지역에 세워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낙후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네. 의사 선생님이라도 보건소장이 의사 선생님 오기 바라지 않아요? 시민들? 좋죠. 근데 그걸 인권 차별이래요. 누굴 차별하고 있나요? 그들이 정의하는 인권이 뭐예요, 도대체? 인권 개념이 없어요. 네, 저들은. 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은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네. 잣대가 있잖아요. 저울 이 네, 눈금이 이게 네.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여기는 임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눈금을 막 바꿔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다 인권이라고 해요. 아니면 반대하면 다 무조건 다 혐오 세력. 이 개인 단체면은 그래도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게 국가기관이라는 게 문제예요, 대표님.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네. 인권 선진국 중에. 근데 네.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져 갖고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이제 소임 다 했습니다. 끝나고 인권위원회 네. 없애고요. 네, 네. 새롭게 다 재편해야 된다고 네, 저는 보고 네. 있어요. 네, 법무부 나왔네요. 네, 법무부에서 특별히 인권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법무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조치한 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그쵸. 네. 이투 비자 없앤 거. 예, 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그럼 어디다 보장을 받나요? 외국인 해외 강사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네.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하면 네. 학교에도 들어올 수 있고 학원에도 네. 가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마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모는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죠, 뭐. 예, 부모는 불안하고요. 그리고 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네. 당연히 거쳐져야 되는 그렇죠. 어떤 마지노라는 노선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마지노선이라 예. 그랬잖아요. 그 선을 네. 다 무너뜨려 버리면 네. 그러면 정작 보호받아야 될 건강한 네. 외국인 해외 강사도 난 네. 아무 문제 없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의심의 받을 수 눈으로 있고 보죠. 예.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수강생들은 네. 불안함 속에서 또 그런 걸 수강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자국민들의 건강 생명권이 침해를 받는데 네. 여기에 어떻게 법무부가 이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라고 그냥 다 승인할 수 있느냐?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네. 1년 동안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열심히 이렇게 반대했어요. NAP. 예,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예. 원래 그 플레임이 있는데 한번 읽어줘 National 보실래요? Action Plan. 그 밑에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 기본 계획이라고 이제 행동 계획을 이제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침으로 가겠다. 물론 저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법으로
그렇게 반대를 했느냐 법과 같이 네. 그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들을 보면 굉장히 네.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각 정부 부처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법무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 어떻게 해야 네. 되고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경찰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보면 저게 굉장히 위험한 아, 차별금지법의 그 준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얼추 보이는 거는 성소수자, 네. 뭐 트랜스젠더 이런 분 특별히 많이 보호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들에 대해서 네. 어떤 그런 네. 것도 부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도록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특별히 자꾸 신경을 쓰라는 거죠. 배려하고. 네. 동성애자 인권교육도 받아야 되고 경찰들이. 네. 동성애자가 얼마나 된다고 인권교육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해 네, 작년이네요. 네. 너무나 그 이른 때부터 그 땡볕에 그 네. 8월 7일 날 이것이 이제 통과됐는데 네. 청와대 앞에든 광주의 금남로든 전국에서 네. 정부 청사 앞이든 대구시청이든 세종시 국무총리실 네. 앞이든 또 여기 충남 저쪽에 대전이든 시위가 많이 있었네요. 네, 많았습니다. 삭발도 하고. 네, 과천청구청사에서고 여만수 네. 원장님과 이제 네. 길업미 교수님 삭발하고 그 이후로도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삭발 네. 혈서까지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통과가 됐네요. 통과가 됐어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방향을 갖고 네. 그냥 로드맵을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권을 말하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의 인권, 네. 편향된 인권만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네. 반대 목소리는 떠들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으면 인권, 네. 그렇지 않으면 반대 세력, 혐오 세력, 반인권 세력. 네.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 뭐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네.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또 우대하고. 우대하고 네. 난민 중에 심사 패스 못하는 사람도 묵인해서 받아들이고 다 받아줘야 되고. 그렇죠. 불법 체류자, 불법 노동자도 방관해라. 네. 무법천지인데요. 네, 이래 갖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네. 외국인들이 범죄가 이제 있는데 네. 뭐 많이 줄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거지. 네. 또 끔찍한 사건들 피해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잘 보도하지 못하도록 또 막고 있고. 네. 자, 더 나가서 또 여성가족부와 헌법재판소 문제가 있어요. 네.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뭐 태동부터 이것도 2001년도에 세워졌는데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네. 젠더 이론에 네, 네. 기반해서 네.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여성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Gender 이퀄리티 앤 Equality. 패밀리 네. 젠더 평등부. 결국은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네. 우리 생명권을 중시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낙태가 생명이다, 태아가 생명이다, 절대 낙태죄는 현행 형법 269조, 270조는 존치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여성가족부가 덜컥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한번 살펴봤는데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한 네. 사례집.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김치녀는 차별이고 김치남은 차별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여성만을 우대하는, 남성은 배제시키는.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도 동의 안 하는 네, 부분이라고 다시 했죠. 들어도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었죠. 네. 국민연금 갖고 또 장난을 치려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갖고 무슨 뭐 혜택을 주겠다. 아니 국민연금이 여성가족부 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제 파악도 안 되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제작 안내서. 이제 가이드라인 네, 방송 네.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또 외모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셨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외모는 이런 기준을 하면 안 된다. 네. 정말 할 일이 이렇게 없는지 네. 여성가족부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가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네.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네. 여성가족부는 페미부냐 이렇게 그렇게도 네. 얘기해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성만을 지지하는, 네. 그렇다고 여성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젠더가 들어와서 네. 여러 젠더를 다 수용해 줘야 된다. 여성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여성 중에도 일부
그렇죠. 예, 일부 일반- 국민들의 그 이론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 오히려 일반 네. 여성들은 저 여성가족부가 배척해버려요. 그렇죠. 무시해요. 네, 그렇죠. 저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네. 위한 부서도 아니에요. 네. 저 뭐하러 존속해야 되나요? 네. 정 1조 원이나 되는 그 예산을 1조 참 큽니다. 아깝죠. 네. 저거를 정말 제대로 써야 될 네. 때가 써야 되는데. 네, 헌법재판소 나오네요. 네. 네, 이제 헌법재판소도 네.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진보적인 색채가 최근 보던데 네. 위원 결정이 크게 늘었다. 작년이 재작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몇십 배 늘었다. 자꾸 이렇게 위원 결정이 많이 나는 건 그러면 네. 기존의 법이 다 나쁘고 형편없다고 그래서 자꾸 위원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대랑 안 맞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위헌이 많이 될 것만큼 불편하고 그런 게 얼마 없거든요. 네. 물론 꼭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네.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많은 위헌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고 네. 저는 또 이 너무 안타까운 문제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다뤄봤는데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게 대체복무제 문제. 병역법 88조는 네. 합헌으로 해놓고 병역법 5조 1항은 대체복무제가 5가지 복무 조건 중에 대체복무제가 없다고 한정 위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심으로 병역법 88조에서 분명히 처벌해야 될 사람을 5조 1항이 한정위헌이 됐다고 해서 무죄를 해줬어요. 네. 법무부랑 헌법재판소랑 다 짜고서 하는 얘기예요. 이러면 사회에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네. 네. 양심적 병역거부라 해서 많은 국민이 저항이 일어나니까 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쓰는데 네. 여호와의 증인들의 자신들만의 특정한 교리에 의한 병역 거부예요. 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가서 헌법재판소가 네. 국회 앞에서 작년 5월달에 이제 금지됐었는데 100m 이내 100m, 집회 허가 안 내주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많은 막 네. 군중이 와서 막 네. 압력을 넣으면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가서 7월달에 작년 7월달에는 법원 앞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이 출근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100m 안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100m 안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네. 가서 시위할 수 있고요. 심지어 들어가는 그 재판관들 차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위험한 판결을 하셨대요? 저게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거래요. 표현의 자유도 때로는 네. 제한이 가해져야죠. 그런데 저렇게 막 하면요.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네. 재판관들이 너무나 단견으로 보는 네. 거다. 저는 이렇게 집회만능주의라고 봅니다. 네. 어쩌면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 놓고 집회하겠다. 이제는 법원 앞에 가서도 마음 놓고 외칠 수 있겠다. 사람 동원해서 이제 압력도 넣어야 되겠다. 재판을 앞두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네. 이게 지금 법 질서보다도 더 우선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민중민주주의 같은 네, 법치가 개념이죠. 아니네요. 법치라기보다도 네. 다수 군중을 동원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모브 클래시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우민 정치로 이제 가는 네. 것이 아닌가. 이 많은 대중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사고든 합리적인 재판이든 네. 합리적인 네. 그 결정이든 다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도 네. 있겠다. 이런 광장의 그런 네. 그 정치가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민주 절차에 의한 네. 것인가.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네. 무질서한 것을 수렴해서 네. 안정적인 제도를 만든 네. 것이 그쵸. 민주주의잖아요. 법치죠. 법치고 네. 법치주의고 네. 민주주의인데 네. 지금 보면 이거는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네.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거. 이건 좀 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한번 보세요. 일본에 뭘 보면 동성애 조장 정책, 네. 동성애를 아주 조장해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자한테 특혜를 주고 있고. 그럼요. 근데 저 이런 역차별 거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역차별 당하는 그럼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을 지금
지나치게 편애해서 네. 자국민이 역차별받는 외국인 그런- 너무 많이 우대해주면 네. 그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국민의 가난하거나 서민들은 네, 네, 네. 보호를 못 받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젠더 기반에서 페미니즘 정책을 또 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한 건데 네. 법치보다는 집회 만능주의가 네. 일로 확산되는 분위기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네. 우리 사회가 선진국일수록 아무리 요동이 돼도 법 근간은 안 그렇죠. 흔들리죠. 예,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네. 저런 식으로 막 다 바꿔버리면 네.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고 네. 법 근간도 무너지고 현재 헌법에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있으면서도 하급심에서 막 그냥 네. 유죄를 다 무죄를 막 네. 해주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하급심 재판관들이 다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극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네. 법원 재판관들끼리서도 하극상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런 어지러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법치가 기반이 돼야죠. 근데 네. 판사들끼리도 어떤 특정한 뭐 우리법 연구회든 뭐 어떤 이런 특정한 그 네. 조직이 네. 사법부를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네. 이건 과거에 척결했던 하나의 보다도 더 악한 짓을 저지른 네.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언젠가는 역사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살펴봤는데 유엔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좋았던 네. 기여했던 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거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다른 이런 기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안 맞는 것들을 네. 막 압력을 넣는 걸 보니까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솔직하게? 유엔이 너무 월권을 부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각 나라 주권을 예. 다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권고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 유엔의 권고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네. 지금 국내 사정하고 맞지 않는 정책을 피면서 네. 이렇게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저 유엔이 네. 그렇게 권장하는 내용들이 인류 네. 보편성, 네. 정말 합리성,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네. 지지합니다. 네. 근데 그런 방향이 아닌 쪽으로 편향된 인권, 네. 아주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잘못된 왜곡된 인권을 무조건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유엔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불신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들 뒤에 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